결국 그 불황의 미덕이라는 거는 불황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 속도가 빨라져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는 이제 IMF 이후죠. 네, 그때 막 버블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버블이 터졌죠. 그래서 뭐 엄청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네. 뭐 주식도 폭락하고 했지만 네. 결국 그때 플랫폼 회사들이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아. 그죠? 뭐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그때 다 기반을 다진 거고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뭐 그때 다음이죠. 뭐 다음하고 네이버하고 NC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살아남아서 대기업이 됐잖아요. 네. 분명 그런 슈퍼스타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빵 터졌을 때 터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잃었지만 결국 스마트폰 사이클이 일어나서 엄청난 또 부자들을 만들었죠. 지금 사실 여의도에 있는 뭐 슈퍼겜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 부를 일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마트폰 사이클을 잘 타서.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면도기 판매량을 넘어선 유일한 디바이스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연간으로 뭐 많이 팔릴 때 15억 대씩 팔리고 지금 굉장히 불황이라고 그러는데도 연간 13억 대씩 팔리잖아요. 이런 디바이스가 없죠. 그리고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못하죠, 요즘에. 진짜. 네. 그죠. 아침에 지갑 놔두고 뭐 자켓 놔두고 와도 그냥 출근하는데 바빠도 휴대폰 놔두고 오면 다시 들어가야죠. 맞아요. 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사이클이 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뭐 버블이 뭔가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죠.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분명히 더 엄청난 산업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게 될 거냐.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큰 줄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전기차, 모빌리티 혁명,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로봇 혁명, 뭐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정돼 있는 거죠.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 지금은 약간 테마성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게 여기서 살아남은 것들이 결국 큰 줄기로 간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플랫폼 네. 회사를 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IT 플랫폼 회사,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뭐 네네. 카카오나 이런 것들. 플랫폼 회사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 예를 들면 뭐 애플을 휴대폰 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플랫폼의 의미가 네네.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뭐 플랫폼 그러면 자꾸 뭐 구글하고 맞아요. 뭐 네이버, 뭐 그렇죠. 넷플릭스 검색.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표준, 우리 그 동시대에 뭔가 표준을 끌고 가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애플을 쓰는 사람들은 애플 휴대폰을 쓰고 에어팟을 쓰고 맥북을 쓰고 다 애플 제품을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플 생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애플 생태계를 벗어나서 안드로이드 쪽으로 가려면 굉장히 귀찮고 그 힘든 그거를 과정을 수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왜 그러면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내년 초에 이제 애플 XR 나오죠. 그리고 왜 애플카를 만들려고 할까? 그렇죠. 플랫폼 회사들의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있냐면요. 플랫폼을 안 쓰는 시간은 없죠, 우리는. 네.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시간하고요. 잠자는 시간은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네요. 그 어떤 플랫폼 회사도 들어간 적이 없죠. 그런데 잠자는 시간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뇌에다가 반도체를 심어서 우리 꿈속에서 뭐 이렇게 플랫폼을 접속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런 웹툰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돼지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아주까지 좀 먼 미래의 일이고 당장은 우리가 운전대를 놓을 수가 있죠. 자율주행차가 되면. 그러면 그 시간 뭐 하겠어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플은 애플카를 하는 게 자동차 만들어서 팔아먹어야지 이게 아니라요. 이 애플의 생태계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하는 시간이 사용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시간이 되네? 그러면 애플카에 타서 잘 모셔줄 테니까 거기서 일을 하든지 콘텐츠를 소비하든지 뭐 SNS를 하든지 하라는 거죠. 메타버스에 접속하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플랫폼 회사예요. 네. 그 애플은 또 네. 소프트웨어에 또 강한 회사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 네, 그렇죠. 미래가 좀 좋게 보이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 뭐 과거 뭐 스마트폰 혁명은 보면 휴대폰이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의 차이점은 결국 OS 유무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냐 없냐. 시스템. 예전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OS가 들어가면서 컴퓨터화 된 거고 요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려고 하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 OS가 없는데 이제 OS가 생길 거고. 애플 OS 그렇죠. 생기고. 그러면 OS가 되게 중요한 아주 원천인 거예요. 그렇죠, 플랫폼에. 그렇죠. 네. 그럼 OS를 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구글이 있죠. 애플이 있죠. 테슬라가 있죠. 네. 그러면 그 OS를 기반으로 해서 또 반도체, 두뇌 역할을 하는 칩이 필요하죠. 그게 AP라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렇죠. 그러면
OS를 하고 AP를 하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별로 없어요. 애플하고 테슬라 정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 이제 구글도 하죠. 이제 구글도 텐서라는 걸 이제 해서 자기들도 AP를 직접 하죠. 네. 그리고 이제 OS하고 AP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디바이스를 만드는 거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 기반에서 보면 아주 부차적인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은 그냥 OS, AP까지 하고 그 뒤에는 그냥 폭스콘에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뭐 삼성하고 LG를 예를 들어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대가 될 때 어떻게든 OS는 못하지만 AP는 했죠. 엑시노스라는 AP를 네. 만들었고 LG는 AP를 하지 않았죠. 네, 결국 결과가 나왔죠. 네. LG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고, 네.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도 아마 삼성이 엑시노스 오토를 하지 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업체들은 OS는 구글이나 이런 거를 쓰겠죠. 구글이나 뭐 그것도 쓰고, 그죠. 지금 유럽차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OS가 없잖아요. 네. 그죠. OS도 없고 AP도 없어요. 그러면 그 AP를 어디 걸 많이 쓰냐면 지금은 엔비디아 AP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네. 대부분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고, 물론 이제 모빌아이라는 뭐 이스라엘 업체가 있긴 한데 그 모빌아이가 인텔이 인수했죠. 근데 이제 모빌아이보다는 지금은 다 엔비디아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 자동차 업체들도 자율주행차 하려면 결국 엔비디아 AP를 써야 됩니다. 야, 결국은 네. 진짜 그 두뇌, 그 자동차라는 외형이 있지만 그쵸. 중요한 건 두뇌네요. 그렇죠. 그 OS가 더 중요하죠. OS. 그 전에 OS가 중요한 거고. 아. 왜 이번에 중국 그 반도체 굴기를 확 꺾어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결국 구글 안드로이드를 끊어버렸죠. 화웨이에다가 구글 OS를 못 쓰게 했죠. 그 다음에 AP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AP를 만들어야 되는데 TSMC 파운드를 끊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이 AP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 코어가 암 코어가 필요한데 암 코어를 못 쓰게 끊어버렸죠. 그래서 암 차이나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도 그거를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암 차이나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비유하자면 그냥 겉에 이렇게 외형은 있는데 네네. 진짜 중요한 게 영혼이죠. 기반, 네. 그렇게 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운영하는 시스템. 네, 그게 필요한 거죠. 영혼이 없는 약간 맞습니다. 그런 네, 실체. 그렇죠.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아, 그게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 또 다시 맞습니다. 한번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네. 이게 경쟁을 하면은 네네.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세요? 단순히 전기차, 자율주행차 놓고 본다 그러면 테슬라가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이죠. 이제 빅데이터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있고. 테슬라는 진짜 그 네. 공급사들을 다 네. 자기네들이 장악을 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에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경쟁력을 갖추게 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애플 쪽에서 많이 저는 영감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네, 애플이 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게 내재화, 그러니까 어떤 애플 제국 안에서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내재화하는 그런 공급 사슬망을 만들었다고 그렇죠. 보고 있는데, 약간 폐쇄적인.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애플의 장점이라는 거는 특정 디바이스에서 성공을 해서 확장을 해서 또 성공한 경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차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그걸 확장해서 뭔가 성공해 본 또 경험이 있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런 차이가 있을 네네. 수 있겠군요. 그럼 그렇죠. 이럴 때는 만약에 좀 여유가 있으면 반반씩 투자하면 될까요? 저는 충분히 애플 좋다고 반, 보고 테슬라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반도체를 공부하면 할수록 결국 그 어떤 생태계 정점에 있는 회사가 누구냐 딱 보면 결국 애플하고 테슬라예요. 그래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OS하고 AP하고 하드웨어 시스템까지 다 하는. 그 제가 며칠 전에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시가총액을 그냥 네네. 봤더니 한 3배까지는 안 나고 네네. 한 2배에서 3배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맞습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 이런 모빌리티의 패권을 잡게 되면요. 네네. OS. 네. 그럼 이것도 막 그 역전은 테슬라가 역전할 수도 있는 거고 애플을.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도 장악을 했는데 와. 나중에는 UAM이라고 해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 네. 그죠. 이제 드론 택시를 타고 다닐 거죠. 네. 거. 그럼 그걸 누가 장악할까? 결국 그게 자율주행차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게 자율주행차 기술이요. 로봇 쪽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인지라는 영역이 필요하고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죠. 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것들로 센싱을 하고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러면 이 센서를 통해서 취합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이제 계속 이거를 계속 고도화하는 거고 머신러닝 통해서 그죠? 계속 고도화하는 거고 그러면 제어를 하는 거죠. 똑같아요. 로봇도 인지 판단 제어가 다 그냥 그 OS를 갖고 와서 로봇에 심으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와. 그렇죠. 지금 모든 경제 변수에서 주가가 가소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주식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부를 늘릴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도 쉽지만 어떻게 지켜야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자본주의의 룰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우리의 노후도 보장이 되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러려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 됩니다. 큰 위기가 오면 이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떠오르게 됩니다. 자, 이번 위기는 신성장 산업이 향후 10년의 흐름을 끌고 갈 건지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버텨서 결국 성과를 내면 그게 자산이 된다는 거죠.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네, 거시경제 흐름뿐만 아니라 미시경제, 심지어는 그 기업 분석까지 하셔야 됩니다.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최고의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자본주의, 내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트이게 되고요. 그 눈이 트이게 되면은 그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법과 기법들이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이런 시기를 공부하고 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위기 시대에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투자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도는 있습니다. 여러분 포 리버티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나누는 투자의 정도를 함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